안녕하십니까. 저는 강남 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. 오늘은 정보수 노무사님 모시고 우리 그 남녀 고용 평등과 일,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장 육아휴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육아휴직에 대해서 되게 그 내용도 많고 요새 그 저출산 문제로 인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, 자세히. 네, 안녕하십니까. 공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. 육아휴직은 그 남녀고용평등법 1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 그 근로자가 출산을 하고 이제 보통 90일 정도 보호휴가를 갑니다. 그 이후에 바로 출산휴가를 쓸 수 있거나 또는 그 아이가 그 성장하면서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그 겨울 방학 때 끝나는 그 시점까지 요청을 하게 되면은 1년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법으로 보호되어 있는 것은 사실 여성과 남성이 같지만은 어떤 여성의 어떤 독특한 어떤 신체적인 활동, 출산하고 또 그 아이를 기르는 이러한 것을 법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. 그래서 이 그 출산 기간 그리고 육아 기간 요 기간만큼은 법으로 보호해주자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. 그래서 출산 휴가는 그 신청은 그 출산한 배우자나 또는 출산한 근로자가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또 각각 이제 또 똑같은 시점에 같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은 입사한 이후에 1년이 지난 사람만 신청할 수가 있다는 것. 또 하나는 그 신청은 바로 그 육아휴직 출발하기 전에 30일 이전에 그 회사한테 그 신청을 해야 됩니다. 이때 회사에서는 그 업무 가급적 주야지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없을 수 없지만은 그런 사정이 반드시 법적으로 그냥 정당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반드시 줘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. 네, 그렇다면 그 여성으로서 그 아이를 낳는 이제 그 임시를 해가지고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시기가 출산 전후로 하게 되나요? 아니면 출산 이후에도 본인이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계를 낼 수 있는 건가요? 예, 그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그 아이를 차일드 케어 리브라고 하는데 아이가 있어야지 존재를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그 아이가 그러니까 임신 초기거나 좀 어떤 의사의 진단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근로자의 상태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또 노산인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 사전에 그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육아휴직은 말 그대로 그 휴가가 아니고 휴직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발생한 이후부터 계산이 됩니다. 그래서 그 출산휴가 90일이 보장되고 그 이후에 연속해서 신청한다든지 아니면 그 뭐 중간에 필요한 시점에서 신청하게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가 신청할 수 있고 동시에도 할 수 있고 아빠가 또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? 그래서 예, 그렇습니다. 그냥 각각 그러니까 배우자 부인이 1년 또 남편이 1년 이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신청할 수도 있고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게 그 월급 본인이 받는 월급에 비해서 휴직했을 때 이 받는 그 보상 그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건가요? 예, 그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그 무노동 무임금에서 회사는 지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. 그런데 그 고용보험에서 자기 그 임금의 평균액을 50%까지 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그 지원을 해줍니다. 그래서 약 10개월 동안 1년 동안 다 지급을 해줍니다. 그래서 배우자하고 동시에 그 휴가를 가더라도 각각 지원금이 나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보호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또 이 그 육아휴직을 보호하기 위해서
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 해서 연차 휴가 계산할 때에도 불이익을 주서는 안 됩니다. 그리고 또 그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서 퇴직금 같은 경우도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회사가 어떤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그 육아휴직 기간에 있는 근로자들은 반드시 제외시켜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, 그리고 또 복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반드시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업무 아니면 그러한 업무가 없어지면은 같은 급여를 수정하는 같은 급여를 지급하는 그 유사한 업무에 복직시켜 줘야 됩니다. 네, 그렇군요. 그러면 이제 그 30일 전에 내가 휴가를 가고 싶다, 육아휴직을 가고 싶다 하고 이제 노티스를 주는 이유가 이제 이 1년 동안에 누군가 그 일을 대체해야 되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또 대체 인력을 구해야 되고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는 거죠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육아휴직은 1년 이내에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반은 나눠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30일 이전에 신청해야 되는 거는 사전에 이제 회사가 대체 인력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. 네, 그럼 고용보험이라는 거는 각자 우리가 그 근로자가 매월 이렇게 고용보험료로 내는 거에서 이 기금이 모아지는 거가 맞는 거죠? 예, 그렇습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고용보험을 반드시 이제 들어야 되고, 이제 그 근로자 어떤 4대 보험 중에 그 필수적인 게 고용보험입니다. 그 근로자 부담금, 회사 부담금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, 그러한 고용보험 그 기금에서 이제 그 자기 급여의 50% 또는 그 최대 그 200만 원까지 그 매월 이제 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. 네, 근데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잘 안 하고 비혼주의자들이 많은데, 예를 들어서 비혼주의자들의 경우에 자기네들은 아이도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데 이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이제 따로 이제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네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여성분들이 그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동법에서는 최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렇게 아이 기르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이런 그 노동법으로서는 제한이 되기 때문에 좀 사회적인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공공주택에 혜택을 준다든지 아니면 또 그 아이를 낳는 이런 가정에 대해서는 뭐 세금 혜택이나 아니면 좀 더 다른 뭐 고용에서 혜택을 준다 하면은 굉장히 좀 이제 앞으로는 뭐 2명 내지 3명까지 낳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렇군요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